출발할게요. 오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뚝섬역으로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 한동안 외출을 못하셨다면 요즘 살짝 따뜻해진 햇빛 쬐러 산책해보세요. 오늘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7번 출구로 나갈게요. 왼쪽으로 돌아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나가자마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꺾어 큰 길로 나가주세요. 이제 왼쪽으로 쭉 걸어갈 거예요. 지금 가는 곳은 수인분당선을 타면 바로 앞에 내리긴 하는데요. 편한 쪽으로 선택해서 지하철 타셔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지금 건너편에 보이는 것이 수인분당선 출구입니다. 가는 길에도 출구가 있고요. 2, 3분 정도의 차이이니 편한 것으로 타시면 됩니다. 길 건너는 횡단보도가 나올 때까지 앞으로 쭉 걸어주세요. 평일 오전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니 조용하게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보통 산책 온 어린이들을 볼 수 있는 편이라 출발할 때부터 미소를 가득 머금게 되네요. 횡단보도를 건너볼게요. 그리고 컨테이너로 만든 문화시설을 가로질러 가주세요. 한 블럭이 크지 않은 동네길이기 때문에 지하철역부터 입구까지 도착하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드디어 눈앞에 오늘의 도착지가 보입니다. 바로 서울숲입니다.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숲의 가을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넓은 서울숲 중 어디를 찾아가면 좋을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가을을 즐기는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울긋불긋 단풍도 좋지만 이렇게 낙엽이 수북히 쌓인 모습도 참 좋아합니다. 아직도 서울숲에는 낙엽들이 많이 있으니 더 늦기 전에 가을을 즐기러 와보세요. 설명은 뒤에 이어서 하고 우선 좌측으로 꺾어서 방문자 센터 먼저 가볼게요. 핸드폰 지도로 보셔도 되지만 저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방문자 센터를 가셔서 지도 하나 챙기는 걸 항상 추천드립니다. 서울숲은 이전 경마장과 체육공원 등을 이전하고 2005년 개장한 공원입니다. 당시 건물들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하여 사용합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편의점, 화장실, 안내실 등이 있으니 미리 사용하시고요. 저는 지도 하나 챙겼고 돌아와서 인터넷에서 찾은 지도 파일이 있어 영상 더보기에 올려놓겠습니다. 미리 핸드폰에 다운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공원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일 가까운 서울숲 야외 무대 쪽으로 가볼게요. 이 주변은 많은 공공미술이 설치되어 있어 공연이 없는 날에도 여러 가지 작품을 감상하며 예술의 향기에 젖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연장답게 무대 주변으로 의자도 있어 쉬기에도 좋고 단체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살짝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탁 트인 공원과는 조금 달리 아늑한 느낌을 주는 장소여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기에도 참 좋답니다. 주변으로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낙엽에 둘러싸여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나무와 낙엽만 있는 게 너무 평온하고 좋더라고요. 낙엽이 이렇게 많이 쌓인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낙엽을 이렇게 밟으면 정말 가을이구나 싶더라고요. 바스락 소리도 너무 좋고 왠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공원 중앙으로 조금 걸어가 볼게요. 공원 한가운데 넓은 잔디마당 옆으로는 다세카이어 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는 장소이죠. 그 옆으로는 겨울 연못이라 불리는 연못이 있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이제 가족마당이라 불리는 잔디마당을 건너 가면 테이블과 벤치가 있어 간간히 피크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잎이 다 떨어져 바닥에 가득하니 가을 피크닉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제 공원 가장자리를 따라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키가 좀 작은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비추어 걷기에 참 좋았습니다. 어딜 가도 낙엽이 가득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쭉 걷다 보면 작은 다리도 나오고 다리를 지나면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낙엽길을 원 없이 걸을 수 있답니다.
가족마당 가장자리가 푹신한 낙엽을 가장 넓고 길게 그리고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 꼭 놓치지 말고 찾으셔서 걸어보시고 힘들면 벤치나 평상에 앉아서 편하게 쉬어가세요. 걷다가 뒤도 한번 돌아보시면 넓은 공원과 높은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풍경도 참 멋있답니다. 앞쪽으로 하얀 무대가 보이면 길이 끝난 것 같지만 뒤로 엄청난 장소가 또 있답니다. 무대 옆으로 해서 무대 뒤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공연장 뒤로 돌아가면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호수가 나타납니다. 수변 쉼터라 불리는 이곳은 호수 주변에 가림막이 없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길 수 있답니다. 습지에 갈대숲이 있고 바로 뒤에 벤치가 있으니 나주마키 앉아서 갈대와 호수를 구경해보세요. 따스한 햇빛과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새들도 간간히 보이니 너무 신기하기도 하답니다. 이제 호수를 본격적으로 건너볼게요. 호수 반대편까지 이어진 긴 다리를 건널 건데요. 호수를 건너며 보는 장면도 멋있답니다. 탁 트인 하늘과 물에 비치는 나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호수 위에 구름까지 떠다닙니다. 자, 이렇게 호수 반대편에 도착하면 관리동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곳이 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오는 곳이랍니다. 왜냐하면 높은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은행나무가 만드는 노란색 세상은 가을의 주요한 풍경 중 하나죠. 우선 보이는 다리 아래로 들어가 직접 은행나무를 볼게요. 꽤 많은 은행나무가 모여 있습니다. 보통 은행나무가 도로가에 줄지어 있는 모습인데 이곳은 몇 단으로 은행나무가 빼곡히 있어 하늘도 땅도 모두 노랗게 물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가지에 달려도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 언제든 빼곡히 노란 세상을 보여주니 너무 늦지 않게 한번 방문해보세요. 은행나무 사이사이를 오가며 은행나무를 만지고 은행잎을 밟고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정도면 너무 쉽게 가을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주말에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하니 평일에 시간 한번 내어서 방문해보세요. 생각보다 은행나무 숲이 꽤 길고 넓어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고 다채로운 은행숲 모습을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낙엽도 곳곳에 떨어져 있어 너무 예쁘답니다. 저는 은행숲을 돌아 다시 숲 출발 지점으로 가볼게요. 숲에서 나와 옆길에서 은행숲을 봐도 참 예쁜데요. 곳곳에 풍경이 너무 아름다우니 여러 방향으로 충분히 즐기고 가세요. 이제 앞에 보이는 다리로 올라가서 은행나무들을 볼 텐데요. 주말에는 이 다리에도 줄을 서 있다고 해요. 앞으로 보이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은행나무 숲이 한눈에 들어와서 모두가 좋아하는 곳이랍니다. 울긋불긋 단풍들이 더욱 시야에 잘 들어와서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는 은행나무의 모습도 이색적입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도 꽤 보이네요. 다리를 내려가 이동해 볼게요. 은행나무 숲으로 들어왔던 초입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숲을 탐색하고 놀기 좋은 숲속 놀이터가 나오는 장소입니다. 가는 길에 BTS 제이홉의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제이홉 정원이 있어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공원 안쪽에는 공사도 하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모여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답니다. 어린이집에서 온 친구들, 가족과 온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고 또 신나게 놀고 있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가방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이렇게 A구역 소개는 마쳤고 길게 이어진 길을 따라 구역 B로 넘어갈게요. 서울숲은 3개로 나뉘어져 있고 각자 다리 등으로 연결된 구역이 있답니다. A구역이 많은 시민들이 보통 생각하는 공원의 모습이라면 B구역은 자연 체험을 위한 구역이라 할 수 있어요.
조금은 더 야생의 수목들이 자리하고 그 사이사이 작은 오솔길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수목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갈대도 많이 있어 가을의 정취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사진을 찍는 분도 많이 보였어요. 작은 숲을 지나 아래로 내려가면 조금 작은 잔디마당이 있습니다. 잔디마당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하게 뛰어놀거나 조금은 더 조용하게 풍경을 즐기기에 좋은 구역입니다. 옆으로 평상과 벤치도 있어 저도 잠시 쉬어가며 경치를 두 눈에 담았답니다. 어느 곳에든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공원을 가로질러 뒤편으로 넘어가며 곤충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름은 곤충박물관이지만 온실, 물고기, 곤충이 모여 있으니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은 구경 삼아 들리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와 곤충들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금방 둘러보고 나왔어요. 이렇게 두 번째 구역 소개는 마쳤고 이제 세 번째 C구역으로 넘어갑니다. 박물관 옆으로 해서 뒤편에 난 길을 조금 걸어주세요. 이 구역은 생태가 살아있는 공원으로 관리 중인데요. 야생동물의 서식 공간으로 활용되며 사슴을 비롯한 100여 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는 곳이랍니다. 앞쪽 정원보다 방문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식생도 자연 그대로 자라고 있어 조금 더 야생의 느낌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주황색 다리 아래를 지나면 바로 뚝섬 생태숲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펜스가 보이고 그 안으로 사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사슴 여러 개체가 살고 있는 모습은 동물원에서도 쉽게 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갇혀 있으니 좀 안 되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꽤 좋은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길 끝에 계단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서울숲 입구에서는 꽤 멀다 보니 사람이 많지 않지만 너무 꾸며지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랍니다.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가을대와 나무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떨어져 있고 바스라지기도 한 낙엽들의 모습과 색깔도 참 예쁩니다. 다양한 종이 함께 살다 보니 자연에 이렇게 다양한 색이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되는데요. 샛노란 은행도 좋지만 이렇게 다양한 가을의 색을 보여주는 자연의 숲을 저는 더 좋아해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을 오롯이 즐기며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는 잎사귀 소리, 발자국 소리 들으며 늦가을을 즐겨보세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오솔길이 사이사이 많이 나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오랫동안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오솔길 산책을 마치면 또 하나 한강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이 나면 이쪽까지 쭉 걸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리로 올라가면 방금 봤던 귀여운 사슴들도 위에서 볼 수 있고 생태숲의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도 있답니다. 서울시의 한강은 이렇게 숲 등에서 다리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더 오래 산책하고 싶은 분들은 이 다리를 통해 한강까지 내려가셔도 좋아요. 한강 옆 나무들도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다리 옆으로 단풍이 든 아주 키 큰 나무들이 있어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아요. 다리를 쭉 걸어가 도로 위를 지나고 도로 넘어 한강과 반대편 도심을 보는 재미도 좋습니다. 한강으로 내려가도 좋고 위에서 한강공원 구경해도 멋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강 구경까지 마치고 공원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새 공원은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디서든 다른 공원으로 가기 편해요. 공원 외곽으로 출구도 꽤 여러 개 있어 저는 카페 거리 쪽으로 나왔답니다.
다들 가을이 모두 떠나기 전에 낙엽 여행 가시길 추천드리며 저도 오늘 이만 돌아갈게요. 그럼 또 만나요.